이 나라는요, 섬이 118개가 있습니다. 지구가 태어날 때 모습이 이렇지 않았을까. 생애 마지막 여행지로 항상 추천을 합니다. 타히티라는 곳입니다. 타히티 아세요? 아마 타히티 그러면 많이는 들어봤을 텐데 거기가 실제로 어디냐 그러면 아시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하와이에서 남쪽으로 비행기 타고 한 3시간쯤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태평양 딱 한가운데 있어요. 타히티는 사실은 섬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진짜 이름은 프렌치 폴리네시아입니다. 이 나라는요, 섬만 있어요. 섬이 118개가 있습니다. 다 모아서 프렌치 폴리네시아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이렇게 합니다. 이건 이제 프랑스가 식민지 시절에 점령을 했던 땅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폴리네시아라는 거는 폴리네시아 사람들이 사는 섬이라는 뜻입니다. 폴리네시아 사람들이 사는 섬들이 태평양 전체에 굉장히 많습니다. 잘 아시는 하와이 가면 늘 가는 데가 하나 있죠. 폴리네시안 문화센터라고 그러는데 바로 거기가 폴리네시안들의 그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뉴질랜드 많이 가보셨죠? 네, 뉴질랜드 가면 원주민이 있죠? 우리가 보통 마오리족이라고 그러는데 그 마오리족도 사실은 폴리네시안입니다. 그래서 폴리네시안이 살고 있는 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한 나라를 크게 형성하고 있는 데가 바로 프렌치 폴리네시아고, 그 수도가 있는 섬을 타히티라고 합니다.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타히티의 밸류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타히티로 휴가를 간다는 약속, 이거는 모든 연인들, 모든 부부들 사이에서 최고의 선물로 꼽힐 정도로 타히티는 로맨틱한 곳입니다. 평생토록 체험할 수 없었던 남태평양의 바다와 하늘, 구름, 바람까지 어우러져서 너무너무 로맨틱한 장면을 연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실 텐데 좋은 레퍼런스가 하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영화로 제가 소개를 드린다면 워렌 비티와 아니타 베닝이 주연을 한 러브 어페어라는 겁니다. 어떤 남자와 여자 서로 모르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다 출장을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폭풍우를 견디지 못해서 어느 섬인가 불시착을 하게 됩니다. 다른 섬에 옮겨가서 비행기를 타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때까지 시간이 좀 남았어요.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말을 트게 되고, 이 남자의 친척이 그 근처 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타 베닝이 워렌 비티를 따라서 그 친척집을 갑니다. 그 친척집이 어디냐? 타히티에서 비행기로 5분 거리에 있는 모오레아라는 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타히티 여행을 가면은 타히티 본섬 투어를 하고 휴식을 취할 때는 어디로 가냐면 대개 모오레아 섬으로 갑니다. 그러면 모오레아 섬에 오버워터 커티지라고 해서 물 위에다가 집을 지어서, 방갈로를 지어서 이 휴식하는 그런 건데, 그 오버워터 커티지들이 거기에 쫙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타히티 하면은 이 사람 이름이 가장 먼저 떠오를 거예요. 프랑스 화가 폴 고갱이죠. 1900년대가 시작할 그 즈음에 타히티행을 결심을 해요. 왜 이 사람이 프랑스에 있다가 타히티를 가냐? 이 사람이 평생을 추구하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원시의 색채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날 파리에서 만국 박람회를 하는데, 프랑스를 비롯해서 영국, 독일 이런 나라들이 자기들이 개발한 식민지의 문화들, 이런 유산들을 엑스포장에 갖고 와서 막 자랑을 할 때였어요. 그때 이 사람이 어느 파빌리온에 가서 딱 봤더니 자바섬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바섬이면 아마 네덜란드 식민지인데, 그 자바섬 사람들의 어떤 그 원시 문화를 그 파빌리온에서 전시하고 보여주고 막 이랬어요. 자기가 찾던 원시의 색채가 바로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색채를 찾으려면 내가 섬을 가야 되겠구나. 그런데 거기는 네덜란드 식민지니까 갈 수가 없고, 그래서 프랑스 식민지가 어디냐? 바로 폴리네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마르세유에서 배를 타고 바로 타히티로 갑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원시 색채를 거기 가면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가서 본 첫 모습은 완전 실망 그 자체입니다. 왜 그러냐면 타히티라는 데는 식민지를 시작하면서 서구문명이 들어왔죠. 그 배가 닿는 곳은 상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데 사람이 모이고, 거기에 이미 중국인들, 화교들이 들어와서 벌써 거기서 장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 화가가 얼마나 낙심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그 사람의 오판이었죠. 사실은 그 섬만 그랬지 그 나머지 섬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서 몇 개월 체류하다가 거기서 그림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폴 고갱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죠. 반 고흐죠. 폴 고갱과 반 고흐는 그림 작업을 약 9주 정도 같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헤어지는데, 반 고흐가 성격이 좀 너무 괴팍하다 보니까 폴 고갱이 견딜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떠납니다. 떠나니까 반 고흐가 감정을 컨트롤 못하는 성격이니까, 그래서 자기 귀를 하나 자르죠. 존나 카리스마 있어. 그래서 폴 고갱의 타이티행이 더 빨라졌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폴 고갱이 타이티로 간 거는 바로 그 사건 직후였어요. 이제 거기 가서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원시 색채를 그리려니까 원주민들하고 같이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하고 사는데 여자와의 관계가 생기죠. 그래서 부인을 얻는데, 정식 뭐 결혼한 부인은 아니지만 원주민하고 같이 삽니다. 14살 소녀였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또 갈 때 성병을 지니고 갔어요. 갖고 있던 병을 치료를 하지 못해서 거기서 죽습니다. 타히티를 제가 최고의 여행지로 꼽는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구가 태어났을 때 모습이 이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순수한 자연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산섬이 발달하면서 환초, 즉 산호가 작은 섬을 동그랗게 둘러싸게 됩니다. 이게 몇만 년 흐르면 이게 하나의 고리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고리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본섬과 환초 사이에 바다가 있는데 여기는 파도가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는 호수처럼 잔잔합니다. 그죠? 요걸 우리가 라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 라군은 들어가면은 파도가 없기 때문에 워터 액티비티를 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카누를 타고, 여기서 카약을 타고, 여기서 스노클링을 하고, 다 그렇게 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히티에는 118개 섬이 있고, 그 중에 극히 일부지만 리조트 섬으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최고를 꼽는다 그러면은 더 브란도라는 리조트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알고 있는 브란도라는 이름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대부의 주인공 말론 브란도. 근데 더 브란도와 말론 브란도? 물론입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섬은 주인이 말론 브란도였습니다. 지금은 누구냐? 말론 브란도의 아들이 주인입니다. 말론 브란도가 어떻게 해서 타히티에 섬을 소유하게 됐을까? 1789년쯤 됐을까요? 영국의 왕이 블라이라는 선장한테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흑인 노예들이 먹을 식량을 타히티 섬에 가서 구해서 가져가라. 그게 뭐냐면 브레드 프루시라는 겁니다. 불에 쪄서 빵처럼 먹을 수 있는 야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야자를 흑인들한테 먹이면은 일을 할 수 있으니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그러니까 블라이가 알았습니다 하고 떠납니다. 이 블라이 선장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성격이 포악합니다. 아주 유능한 선장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포악해서 이 선원들이 선상반란을 일으킵니다. 선상반란을 일으켜서 배를 점거를 하고, 선장과 선장을 추종하는 선원들을 조그만 보트에 내려서 이 배를 바다에 띄워서 아무데나 가게끔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떠나버려요. 그 대항해 시대에는 굉장히 유명한 역사가 돼버렸어요. 이 스토리가. 이제 이걸 영화 제작사들이 그냥 둘 리가 없죠. 그래서 영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바운티호의 반란이라는 이 영화가 1900년대 초 무성영화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려 1982년까지 5편이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 62년에 나온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주인공이 말론 브란도입니다. 이 영화에 보면은 말론 브란도가 맡은 역할이 바로 주동자인데, 그 주동자의 애인이 있습니다. 그 원주민 처녀와 말론 브란도가 이제 같이 한 쌍으로 나오는데, 이 처녀하고 실제로 말론 브란도하고 연분이 난 거죠. 이 소문이 이제 쫙 그 좁은 섬이니까 얼마나 잘 퍼졌겠습니까? 퍼지니까 식민지가 되기 전에 프렌치 폴리네시아를 다스렸던 그 왕이 말론 브란도를 부릅니다. 진실의 방으로. 불러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종족의 처녀와 결혼을 하면 어떻겠느냐? 만약에 당신이 결혼을 한다면 아주 예쁜 섬이 있는데 그 섬을 당신한테 헐값에 팔겠다. 그래서 말론 브란도가 덜커덕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처녀와 결혼을 하고 그 섬을 삽니다. 타히티 섬 북쪽으로 비행기를 타고 약 20분 정도 가면 나오는 섬인데, 그 섬 이름이 테티아로아라는 섬입니다. 그 두 사람은 1970년대 중반까지 매년 거기서 석 달, 넉 달씩 그 섬에서 아주 즐겁게 지내다 갔고, 브란도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 섬을. 이 더 브란도라는 리조트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아주 재미난 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신문에 한번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사연은 이겁니다. 브란도라는 곳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갔어요. 그 섬을 보고 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바로 그 내용으로 얘기를 합니다. 섬이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자서전을 쓴다면 여기서 쓰고 싶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브란도라는 섬이 또 한 번 사람들한테 어필을 한 거죠. 제가 거기를 보여주고 싶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훌륭한 여행지라서 나 혼자 잘 즐길 수 있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구를 어떻게 잘 보존하고 이용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교과서 같은 곳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합니다. 어떠세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맵시 있는 로드마스터 조성하였습니다.